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메타 플랫폼 실적이 나왔죠. 네, 실적.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만, 2분기 전망치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11%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못 미치는 2분기 가이던스의 주가가 곤두박질을 좀 치고 있다는 좀 아쉬운 소식입니다. 오늘 또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상당 부분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종목들 보게 되면 테슬라는 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약보합 정도 이게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1%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매그니피션트 7 미국의 빅테크들이 시간에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오늘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에 그다지 뭐 좋은 영향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규 시장은 핀비닷컴 통해 잠깐 보시죠. 핀비닷컴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시죠. 일단 혼조세로 좀 마감했죠. 다우지수 마이너스 0.112%, 나스닥은 소폭 강보합 정도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 강보합 정도 보였습니다. 일단 장 초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초반 상승 출발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뭐 차트상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면요, 뭐 대략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차트가 되겠고, 자, 나스닥 차트 한번 보시죠. 음봉을 좀 보여줬는데 상승 출발한 후에 좀 밀리면서, 물론 이제 아래 꼴이 좀 달려 있습니다. 자, 만만치 않죠. 추세 좀 깨트린 다음에 지금 3거래일째 기술적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그 저항도 만만치 않고, 일단 메타의 시간의 급락세가 오늘 밤 또 미국 증시를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시간에서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뭐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의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린다는 겁니다. 실적 발표. 어제도 잠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보여줬죠.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타가 이제 실적 발표했고, 그다음에 메타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내일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구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빅테크, 메가캡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춤을 추고 있다는 점, 그 점은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타 주가는 왜 11% 급락했냐? 아주 약한 매출 가이던스, 2분기 약한 매출 가이던스인데, 일단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4.71달러, 예상치는 4.32달러 대비해서 이렇게 좋아졌죠. 그다음에 매출도 추정치에 비해서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 매출 가이던스의 실망을 보인 거죠. 대략 한 370, 그러니까 365에서 390억 달러. 근데 왜 시장이 이렇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러니까 대략 내용이 쓴 중간값이 이제 요거의 중간값이 한 377.5억 달러. 요거 이제 전년 대비 한 18% 성장인데 추정치보다는 하회한다 이거죠. 추정치가 383달러 대비해서 한 6억 달러 정도? 물론 아주 큰 돈입니다만, 하회하다 보니까 주가가 11%대 급락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뭐 13%까지 급락했죠. 일단 이제 이 소식 때문에 지금 시간의 흐름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마이너스 2.15 포인트로 하락 마감했고요. 자, 원달러 환율도 보게 되면 어제 우리 시장은 1369.2원으로 끝났죠. 근데 환율이 NDF에서는 좀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1377.55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한 채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제 순매수했던 외국인들 또 스탠스가 또 어떻게 바뀔지, 어제는 순매수했는데 오늘은 또 순매수를 더 이어갈지 아니면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일지. 특히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도 좀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한번 잠깐 읽어보죠.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4.6%를 뛰어넘었습니다. 4.65%. WTI 원유 선물은 소폭 하락했고요. 달러 인덱스 좀 올랐고, 반도체 ETF는 엔비디아 3%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들을 선방에 힘입어서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VIX 당연히 조금 올랐죠. 네. S&P 500 맵, 이건 어제자입니다. 어제자예요. 어제자인데 맵을 잠깐 보면 일단 이렇게 됐는데 이제 시간에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잠깐 여기 보게 되면 어제 이제 정규 시장은 이제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메타가 이제 주가가 크게 또 밀렸고, 엔비디아 주가는 뭐 이런 모습이죠. 상승 출발해서 음봉을 좀 보였고요. 엔비디아 시간의 거래에서도 1.3% 정도 지금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이 지금 애플, 매그니피션트 7, 애플은 뭐 크게 뭐 변동이 없군요.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그다음에 아마존도 한 2% 가까이. 그러니까 이 메타의 시간의 급락이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거죠. 이게 장 초반 국내 증시에 이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주가는 이 소식 이후에 좀 하락세가 이어졌죠. 엔비디아가 이제 이스라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인수했죠. 이 소식. 물론 이제 얼마에 인수했는지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어제 많은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이유, 한 세 가지 이유는 이런 거죠. 저가형 차량 출시. 25,000달러 가격대의 차세대 모델 2를 2025년도 하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은 차량이 인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차세대 플랫폼과 로보택시 등 완전 자율주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AI 인프라 용량을 지속적으로 좀 늘릴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이용 가능한 차량 호출 기능을 개발 중이다. 그래서 우버와 리프트와의 경쟁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우버 주가는 2%대 하락을 보였죠.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국내 증시. 일단 어제는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테슬라, 그다음에 미국 시장 상승, 테슬라 주가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주가 급등이 이제 투자 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외국인들이 현 선물, 어제 외국인 코스피에서 4,900억,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1,800억, 선물에서 4,800억 순매수로 보였죠. 당연히 외국인 현 선물 순매수하니까 주가, 지수 다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5.2%대 크게 올랐고, 특히 이제 반도체 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죠. 자, 지수로는 2,675포인트, 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95%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장 어제 좀 다른 양상을 보일지, 특히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또 어떻게 좀 진행될지 잘 좀 체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오는데, 잠깐 뭐 장 마감 후에 이제 공시 내용도 한번 잠깐 보시죠.
장마감 후에 SK하이닉스 공시대응 한번 보겠습니다. 쭉 여기 나왔죠. 오늘 일단 기업 설명회 한다는 내용 있죠. 4월 25일 09시 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소 들어가서 이따 내용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시설 투자 요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죠. 선제적인 반도체 수요 대응을 위한 차세대 D램 생산 능력 확장. 그러니까 요 내용이 청주 M15X 건설 재개 공시라는 얘기죠. 차세대 D램 생산 능력 확장 목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규모가 투자 금액 규모도 나왔죠. 5조 한 3천억 정도 되네요. 완공 시기는 202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식 나온 다음에 뭐 시간에서 뭐 다른 변화가 있는가 한번 잠깐 볼까요? SK하이닉스 뭐 시간에서 뭐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 이후에 추이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제는 뭐 반도체의 날이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도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뭐 PSK 홀딩스, 유진테크, 테크잉, 이오테크닉스, 하나머티리얼스, 리노공업 뭐 등등 이 반도체주가 일제히 좀 올랐고, 이 전력 인프라 관련주 HD 현대일렉트릭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어제는 이제 재룡전기가 재룡전기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죠. 19% 급등하면서 이제 시총 1조 원에 근접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전력 설비 인프라 관련주 동반 상승했죠. 뭐 일진전기,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가온전선 등등 동반 상승했고요. 어제 특징인 건 이제 LG노텍이 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주가는 미리 뛰었죠. 왜 뛰었을까요? 여하튼간에 장마금의 실적 내용 보게 되면 영업이익 단에서는 전년 대비 21%나 급증한 1,760억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다른 내용 또 보면은 5월 7일에 애플의 특별 이벤트에서 이제 아이패드, 뭐 신형 아이패드나 이런 데에 뭐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전망 아니겠냐. 뭐 그러면서 이 LG 이노텍 뭐 수혜를 좀 받지 않겠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었나 봅니다. 테슬라 주가 급등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테마로 상승했죠. 그래서 어제 이 자율주행 관련주로 현대오토에버가 10% 급등한 이유가 테슬라의 FSD, 그 다음에 로보택시 재확인에 따른 자율주행 이슈로 좀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또 4680 배터리 생산이 사이버 트럭 양산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주항공, 위성 관련주들, 세트레가이가 이제 급등을 했었죠. 19% 급등했고, 인텔리안테크, 뭐 컨텍, 뭐 등등해서 초소형 군지위성 네온셋 1호의 발사 성공 소식, 그 다음에 우주항공청 청장 및 그 주요 고위 임원 인사 이슈로 관련해서 좀 상승을 좀 했다는 내용 있었습니다. 즉, 반도체 외에 이제 전력 인프라, 반도체는 이제 낙폭과대에 올라섰고, 전력 인프라는 이틀째 강한 흐름을 보였고,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인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 나왔습니다. 즉,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 장세로 진행되고 있다는, 좀 어지럽죠, 사실. 이렇게 저도 이 시황을 매일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장 대응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봤던 게 오늘 급등하고,
쫓아서 따라갔던 것은 그 다음날 밀리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장은 하단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빠지면, 그러니까 오를 때 쫓아가면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르는 날은 왜 나만 소외당할까? 왜 나만 주식을 이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장이에요. 절대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덜 가지기 바랍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런 장에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전략은 빠지면, 그러니까 굳이 사신다면 빠지는 날 음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양봉으로 내가 추격 매수하고 싶은 날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른바 빠사오팔, 그 전략으로 짧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좀 지켜보십시오. 좀 더 여유를 좀 두고 지켜보는 게 좋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군들 당연히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였죠. HD, 현대, 일렉트릭도 포함됐네요. 기관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재룡전기, 기관은 알테오젠 등을 순매수했고, 장마감, 아까 SK 장마감 공시 및 SK 하이닉스 공시 잠깐 봤고요.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좀 밀렸나요? LG 하우시스를 비롯해서 개별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있었고, 코스닥 뭐 대체적으로 뭐 개별 종목이죠. 특정 종목 어떤 특정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군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내용도 꼭 좀 챙겨 보시고요. 오늘 밤, 내일 새벽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좀 기대, 알파벳 이들이 좀 잘 나와서 지금 시간에서 급락한 이 메타의 어떤 시장 분위기를 좀 뒤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